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의 주도로 구성이 된 범동포 뉴욕 한인회 간 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 28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뉴욕 한인회관을 위한 범동포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5명으로 구성이 된 개혁추진위원회 패널들이 뉴욕 한인회관 현황 보고를 가졌고, 이어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과 동포들의 의견 수렴 시간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참가 패널들은 수십 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 한인회관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악성 세입자 문제 제기를 중점적으로 지적, 회관이 매입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공청회 참가자 질문자 중 대부분은 당시 회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맨해튼에 한인회관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동포사회 성금을 모아 구입한 상징적인 존재인 회관의 역사성과 가치를 고려해 회관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인사회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굳이 뉴욕 한인회조차도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이 시점에 뉴욕 한인회관 매입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야 하냐는 많은 수의 참가자들의 의견과,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이 있듯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제점을 고쳐나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자는 의견, 또 지금이 가장 회관의 부동산 가치가 높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범동포 뉴욕 한인회관 개혁추진위원회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개혁추진위 패널 참가자들이 일방적인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의견을 개진해 공청회 자체의 공정성이 퇴색했다는 의견도 이렇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건물 매입 시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한 강익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된 28일 뉴욕 한인회관을 위한 범동포 공청회 영상 준비했습니다. 공청회가 온리 동포들에게 한인회관에 대한 현 상황을 설명만 하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문대로 이 공청회를 통하여 한인회관을 매매하기 위한 전 단계인지, 이거를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예, 질문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뉴욕 한인회관을 매각하고 그런 추진이 아니고, 한인회관 그 공청회는 우리 고질적인 한인의 문제를 통하여서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포회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뉴욕 한인회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동포 차원의 뉴욕 한인회관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화합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nt Stabilization IMD, 렌트비를 내지 않는 공짜로 살고 있는 테넌트, 빌딩 퍼밋, 이런 악조건이 섞인 건물이었습니다. 렌트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이 임대, 랜로드에게 얼마나 악조건인지 모르십니까? 한인회관이요, 42,000 스퀘어피트입니다. 옆에 붙은 그 건물 8,000 스퀘어피트입니다. 8,000 스퀘어피트 뽑아먹는 돈이 30만 불인데 42,000, 5배가 커요. 겨우 50만 불 뽑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 맨날 노후돼서 수리비 더 나가요. 또 부동산세 2013년도 기준으로 14만 8천 불이었습니다. 지금 22만 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올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바로 지금 어프레이저 리포트하고 BPO를 토대로 마켓 밸류, 지금 마켓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동산 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희들 지성인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BBG가 내놓은 마켓 밸류입니다. 1120만 불.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까 강은주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앞으로 포텐셜적인 밸류보다는 현재 밸류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진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뭐 3천만 불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한인회관에서 나오는 인컴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인회관은 현재 13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유닛이라는 말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층과 6층에는 커머셜입니다. 여기는 1층은 세탁소가 있고요. 6층에는 한인회관을 포함한 2 유닛이 있습니다. 2층과 4층에는 주거용인데 6개의 유닛이 있어요. 이거는 그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의 규정에 의한 테너트들입니다. 5층에는 2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거용인데 IMD라 그래서 Interim Multiple Dwelling 그리고 Loft Flow에 의해서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3층에는 3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레지던셜용으로 쓰고 있는데 Certificate of Occupancy가 없습니다. 뉴욕한을 위한 범동원 청문회 바로 여기서 저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패널에 강훈 씨한테 질문하겠는데 예. 지금 아까 민승희 회장께서 지난 3년간 회관을 냈단 말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김덕주 회장께서 이러이러한 내용 지금 정기 리스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 계약했다는 말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민승희 회장을 두드려가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는 제가 민승희 회장 당선되고 나서 1개월 만에 95 하이웨이에서 맥도날드입니다. X5 맥도날드에서 와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정우 씨가 나에게 뭘 줬냐면 조감도를 나한테 줬습니다. 조감도. 그 조감도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우고 싶은 걸 초경만 해주는데 탈고 플라식으로 이런 조감도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게 딱 취임하고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제가 모금한 돈은 26만 불, 그다음 박지원 씨가 모금한 불이 8만 5천 불, 그다음 이성종 씨가 모금한 돈이 2만 불, 두 합 얼마냐면 35만 불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고 그리고 나한테 한 가지 물어봤어야죠. 최소한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 계신데 가입조라는 상대한테 물어가지고 한마디 물었다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이걸 내 뒤에다 보고서에 50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거 잠깐 50페이지 보고서에 50페이지 보고서에 회장님 정리 잠깐요. 50페이지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 모든 기자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조금만. 예. 그래서 저건 말하는 뭐냐면 지금 이 의도 우리가 이와 같은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런 이면이 어떤 계획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해야죠. 그리고 마이크 전화 시간자 앞에도 한 가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런 내가 안 드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예. 이게 마이크 주세요, 회장님.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한 사람의 인격과 말이야. 어떤 예, 명예를 예. 마음껏 알겠습니다. 집어도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놈의 공처가 필요해요? 아니 저희들이- 무슨 회장이 그런 사람이 저희들이 회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아니 지금 말씀해 50만을 주셨고요. 강희정 회장님. 하이트 영상 보내서야지. 회장은 경찰 보내서야지. 민수기관에 여러분. 하이트 영상 보내서야지. 자, 회장님 마이크 감사합니다. 의견 네, 강희정 회장님. 네, 좀 말씀 주시고, 진정하십시오. 첫 번째는 왜 30년 전거를 신문을 다 들춰내가지고 잘 샀네 못 샀네 이런 게 나오는가 첫 번째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왜 갑자기 우리가 지금 한인 회장을 잘못 뽑고 한인 회장이 둘이 서로 불법으로 한인 회장이 됐다는 이런 문제를 안고 군규 사태로 지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회관 문제를 꺼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회관 이 자체도 사실은 지금 엄청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올라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 회사에서 나온 거 아까 이재철 위원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걸 회장님. 하나하나 다 마이크 발표드리고 넘겨주시고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거는 정리해 커머셜 인컴 대비로 갔을 때는 그렇게 지금 그쪽으로 인컴 대비 쪽으로 와서는 가격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회관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석주 회장님 동시에 네, 강원주 패널리 마이크를 갖고 공정하게 마이크 넘겨주세요. 저 바로 제재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제량으로서 바로 제재하. 뭐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다. 조용하세요. 지금 제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한인 회장끼리 싸우다가 왜 한예관으로 넘어가요? 지금 김석주 회장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회장님, 민승기 회장님 재임을 하는 이런 시점하고 맞물린 게 불행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회장이 누구가 되건 간에 현재 회관의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그 회관 건은 회장님도 개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전면 여기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개입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회장 선거 관계돼 가지고 현재 정리가 안 돼 있으시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회관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사무총장을 있으면서 아니면 김기철 회장 때부터 회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자도 만나고 그런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회관이 정말로 우리 한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석주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정말로 갑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기철 회장님, 이경규 회장님, 이세모 회장님 때까지도 회관의 주변은요 정말 암울했어요. 퇴근할 때 진짜 빛도 없고 깜깜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첼시 지역에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BBG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강익주 회장님 그리고 김석주 회장님, 회관은 진짜 살려야 됩니다. 회장이 누구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이 만들어져야지만 한인사회가 정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때까지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에 거기 그거를 메꾸는 일만 해왔고, 회장이 그거를 메꾸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회관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정말 악조건인 상황에도 여러 부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지금 현재 회장 분규 상황 내지는 회장의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스가 지금 현재 22만 불을 내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굉장히 과다한 텍스를 내시는데, 부동산 텍스 리파이낸스 컴퍼니에서 매해 1월 달에 당신의 텍스가 부당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트를 하라고 하는 조치가 오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30년 동안 사실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형편없는 렌트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커머셜 빌딩에 대해서는 매년 RPI라고 하는 텍스 보고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Real Property Income and Expense라고 하는 보고서를 우리가 내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 건물의 수입이 얼마고, 익스펜스가 얼마고, 뭐가 유틸리티가 나가고, 매니지먼트가 얼마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보고를 해서 보내면서 이 텍스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텍스청에서 그걸 감안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줄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텍스 프로테스트 하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번 써보셨는지. 계속해서 같은 변호사가 같은 건물을 가지고, 우리는 정상은 5,000불을 받을 수 있는 렌트인데 우리는 렌트 스테빌라이저로 이 300불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다 해가지고 매해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면은 정부에서 그걸 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려주는 거를 저쪽에서 파이낸스에서 볼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은 안 됐다, 이거 내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은혜는 노력했는데 뭐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그 야채 가게를 몇 개 말아먹고 학생들한테서 관장님 언제 나와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고 저는 원성을 듣고 애들한테서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자라고 내 돈을 가게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냥 들고 나가서 한인회 가서 쓰고 그 당시는 방도 없으니까 식당 전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너 돈 내 나 돈 내 저녁값 누가 내 어떠고 저쩌고 회의하고 이러고 지냈던 생활이었어요. 유형의 가치, 즉 부동산 무형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역 한인들의 구심점, 마음의 고향, 청소년들의 어떤 꿈이 실어지. 부동산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 값이 얼마나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형의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우리 한인들의 긍지 이런 것을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인회를 잘 샀다 못 샀다. 뉴욕 한인회가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의 단체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정신적인 무형의 가치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모든 동포들이 손잡고 이것을 키워나가자는 이런 마음에서 한인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한인회의 그 가치를 논하면서 부동산 가치에만 너무나 집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의 가치, 정신의 가치, 긍지, 우리의 꿈이 실려있는 한인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또 바이토 회장님이 부동산 개발업자도 아니고 부동산 무슨 투기업자도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 동포 사회의 이런 가치를 마련하고자 해서 마련됐는데 중간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 우리가 다 감수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무형의 자산, 큰 무형의 자산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인회관을 잘 사니 못 사니 그런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이 정신적인 가치, 무형의 가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를 2차, 3차 가지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손잡고 우리 무형의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